네, 기상천외 불법 쇼핑. 한 대형마트에서 가짜 바코드를 만들어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절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예. 물건마다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이걸 바꿔치기 한 거죠. 이게 처음 들어보는 수법 같은데. 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정확히 한 20년 전에 생각해 봤던 건데. 있었습니까? 예, 생각을 그럴 수도 해보셨다.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만 해본 거죠. 생각만 해본 겁니다. 생각 아니고요. 뭐냐면은요, 바코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떨어지는 바코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새 바코드 위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네. 그러고선 이게 딱 찍었을 때 찍혀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정말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레고라는 장난감에서 아마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8만 원에서 10만 원대입니다. 근데 그 위에 10,000원, 2만 원대의 저가 완구를 산 다음에 바코드를 교묘하게 뜯어냅니다. 예. 그래서 비싼 고가의 그 완구에다가 딱 정확히 갖다 붙이고 그거를 계산을 합니다. 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한 35살의 강모 씨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2, 3만 원짜리를 산 다음에 그 바코드를 이제 비싼 장난감에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결제 내역하면서 포인트까지 적립하고 뭐 이럴 정도로 여유로움을 부렸다고 하는데 이 물품을 다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원래 가격의 한 90%를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예. 엄청난 마진이에요. 예. 저도 저 뉴스를 보면서 어제 그 마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캐셔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장난감이니까 상조를 한 5만 원대 아니겠냐 했는데 지금 6, 70만 원인지 몰랐던 가격을 정확히 거고. 모르죠. 그다음에 저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예. 마트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 컨트롤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없어가지고. 저희 방송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건 보도를 하는 게 예. 이런 절도 수법을 또 이게 가르쳐주는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범죄 또 팁도 어제 많이 보도에서 나왔는데 저 가게가 같은 가게여야 된다. 왜냐하면 바코드 코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 산 저가 완구를 집에 갖고 가서 띈 다음에 또 그 가게에서 이것까지 방법이 나오니까 저 바코드 바꿔치기는 오히려 저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책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마트에서는 굉장히 이런 절도 수법 막기가 좀 힘들다고 하는데 관계자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화면을 보긴 보는데 일일이 뭐 제품에 있는 바코드랑 그다음에 상품에 있는 상품명이랑 하나씩 개조하면서 찍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일일이 제품에 있는 것과 바코드를 대조해 보기에는 사실 짧은 시간 동안 계산원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런- 완구 네. 같은 게요. 그러니까 완구 같은 게 특별히 왜 문제가 냐 다른 문제 의류나 저런 건 저걸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왜 그러냐면 완구 같은 거는 마트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가져 놓을 수 있으니까 마트 쪽에서 거기다가 비닐 포장을 또 겉으로 해가지고 바코드 자체를 붙이거든요. 완구 자체 그 물건 자체에 나와 있는 바코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면 테이프 같은 거 해가지고 바코드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거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 바코드 띄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마트에서 조금 신경 쓰면 그러면 저거는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주문 계산대가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 워낙 긴 줄이 서 있고 계속 계산을 네. 해야 되고 계산 늦게 하면 뒤에 서 있는 고객들이 아니 계산원이 왜 이렇게 계산을 늦게 그렇죠. 해라고 또 네.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바코드를 어떻게 딱 붙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띄지 못하도록 훼손되게 딱 띄게 되면 붙이는 훼손되도록. 방법. 뭐 그렇지 않은 이상 저거는 정말로 사람. 근데 이것 말고도 네. 굉장히 다양한 대형마트 절도 수법이 최근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아주 예. 기상천외합니다. 기상천외한 마트 절도 수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바코드 바꿔치기였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영수증 재활용 절도 생각나십니까?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기상천외했잖아요. 저것도 기상천외한데 저거는 통하는 마트가 있고 안 통하는 마트가 있을 텐데요. 네. 한 고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수증을 끊고 와서 모든 것들을 반품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현치를 받아갑니다. 근데 그 영수증을 자기가 다시 갖고 또 들어가서 영수증 목록에 있는 대로 똑같은 쇼핑을 또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물고 나가는데 왜 계산 안 합니까 하면 이미 계산했어요라고 네. 아까 그 영수증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물건도 챙기고 예. 그만큼의 돈도 받아가고. 갖고 나간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저거다 절도죠 뭐 갖고 나온 물건도. 만약 본인이 산 거는 상관이 없지만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내지 않는 것은 예. 그건 절도니까 그건 작물이죠. 그건 당연히 반환해야 그러니까 작물을 다시 또 환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두 번, 세 번씩. 그러니까 물건을 근데 그 원래 두 정도까지- 번을 갖고 예.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환불을 환불을 돈을 해서 받고 받고 별도로 하나는 뭐 돈을 먹든가 하나는 처분하든가. 자신이 쓰고. 예. 네. 근데 두 번까지 가려면 진짜 강심장 아니겠습니까? 또 들어간다는 그것도 거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담아야 되는 거고 그건 머리도 이제 좋아야겠네. 머리가 좋아야 되는 네, 부분이었던 것 실제로 같아요. 해도. 실제 저 범행을 저지른 분은 여성. 그 대형마트에서 근무를 했던 아주 그 내용을 잘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가능한 카드사에서도 거지.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네. 그런데 실제로는 뭐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또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아까 보셨던 그 박스 뜯기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보통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큰 박스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 박스를 뜯어서 내용물만 가져가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계산된 물건 훔치기는 뭐냐면 나중에 계산이 된 물건들을 소비자들이 이제 그 포장대 거기서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 포장하려고요. 예, 박스 포장을 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슬쩍 물건을 훔쳐가는 겁니다. 네, 이런 모든 이제 마트 절도가 결국 불황하고 많이 예.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경기 불황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손님들 그걸 검사를 한다고 할 때 예. 그런 고민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인권 침해랑 연결되지 않나요? 아니, 그냥 마트 쪽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계산대 나갈 때 그 계산 안 하고 나오면 삐릭삐릭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손님들 입장에서 당황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제재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계산 다 끝나고 나간 물건들을 마트에서 가가지고 아, 손님 이거 이상한데요 봅시다라고 하면 그 사실 멀쩡한 손님이 그거를 쉽게 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 뭔데 나한테 이래? 라고는 당연히 인권침해 얘기 나오고 밤으로 고객센터 찾아가기 때문에 마트에서는 그런 방법은 아마 하지 못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코드를 좀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진짜 탈부착이 잘 안 되는 왜냐면 쉽게 뛸 수 있으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 띄게 되면 비닐봉지까지 이렇게 겉포장지까지 같이 찢어지게 한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재활용을 못하죠. 그런 방법으로 막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소지품 검사 형태로는 막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에 아예 인쇄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영수증도 저게 저마트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품 도장을 찍거나 웬만한 데는 펀칭을 하거든요. 근데 예. 저 마트의 특성을 아마 안 것 같아요. 이 피자 같은 경우에는. 네, 동네 주민이 일으킨 네, 그렇죠. 절도였던 것 같습니다.